자, 935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네요. 아, 그렇구나. 정리하면서 갑시다. 위치 x는 ft라고 쓰는데 얘를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플러스 12t의 제곱 마이너스 14t라고 주고 있네요. 자, 그런데 속력의 최대값 구하는 문제인데 속력이라는 것은 속도에 절대값 붙인 값입니다 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우선 속도가 필요해. 자, 속도 V는 어떻게 구하는 건데? F-T지요.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24T 마이너스 14 이런 식이 나와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 속도를 그림으로 그릴 겁니다. 근데 얘 그리려고 봤더니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엄청 쉽지? 얘는 무조건 위로 볼록인 요런 2차 함수고 요 꼭지점에 x좌표 구하는 공식이 뭐야? 마이너스 2a분의 b. 기억나시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24 요렇게 적었더니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몇 나옵니까? 2 이렇게 나오지? 꼭지점의 x좌표가 2인 상태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샬라샬라샬라 뭔가 오겠지. 그런데 뭐래? 1 이상 5 이하랍니다. 그래, 2가 여기 있으니까 1은 여기에 있겠네. 그죠? 1, 샬라샬라샬라. 그리고 5는 어때? 대칭이니까 1보단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요 정도의 5가 이렇게 오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 값들을 구할 때 얘는 구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항상 제일 높은 값과 제일 낮은 값만 구하시면 돼요. 절대값 붙였을 때 제일 큰 값을 찾아내야 되니까. 자, 그래서 2를 대입해 봅니다. 그래, 요 식에 2 대입했더니 얘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f-2는 구하면 마이너스 24 플러스 48 마이너스 14 나오네요. 몇이냐? 10. 예. 얘는 10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요번에는 f-5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구하니까 5, 25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50? 자, 5 하니까 5, 20, 5, 4, 20 플러스 120 마이너스 14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계산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44 나오네요.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구하려는 속도 V의 범위라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마이너스 44 이상에서 어디까지다? 10 이하다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이용해서 절대값 V 구하면 몇 이상 몇 이하 되겠습니까? 절대값 V는 0 이상 44 이하예요. 자, 음수와 양수 사이에는 0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기 10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속도의 최대값은 몇이야? 44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943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주의에 좀 털어볼게요. 문제 풀고 계십시오.
같이 풀까? 자, 우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에, 즉 브레이크를 밟은 후에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고 하면 x는 12t-0.4t의 제곱이다요. 제동거리, 브레이크를 밟고 나서 움직인 거리 x 되겠습니다. 자,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요. 정지한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정지한다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속도가 0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구나. 정지하면 속도가 0이구나예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가지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V라는 개념은 dx, dt야. 즉 저기에 나와 있는 x를 미분하는 거야. 미분했더니 t에 관해 미분하면 12-2 내려와서 0.8t 이런 식이 되죠. 이 속도가 몇인? 0인 t를 구해야 되는 상태예요. 결국 120은 8t. t는 결국 몇 나오겠습니까? 계산하면 8, 1은 8, 바로 40에서 15 나오네요. 아, 얘 몇 초 동안? 15초 동안 움직인 거야. 그러면 이제 제동거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 자리에 15만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15라는 공통인수 뽑아냈더니 12-0.4 곱하기 15네요. 자, 얘 계산하면 몇인데? 6이죠. 결국 15 곱하기 6이 돼서 답 몇 나오겠습니까? 90m 움직였다. 이 파트는요, 처음 배울 땐 조금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배우다 보면 그냥 얘네끼리 계속 미분하면서 넘어가는 관계구나 라고 해서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연습량이 중요한 파트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개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나오는 포인트들을 좀 정리해보니까 속도가 0인 경우, 즉 V가 0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봤더니 어떤 물체가 운동을 멈출 때 우리 이런 걸 보고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지라고 얘기하지. 그래, 정지할 때 V는 0이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예요?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바로 그 바꾸는 그 순간은 순간적으로 바꿀 때 속도가 0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슉 가고 있다? 근데 운동 방향을 반대로 가고 싶어. 그럼 순간적으로 멈추지?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움직이죠? 바로 이 시점에서는 순간적으로 속도가 몇이다? 0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운동을 하는 물체, 즉 공도 움직이 같은 거를 할 때 물체가 이렇게 최고점에 휙 도착했다가 다시 떨어질 때요. 바로 이 점에서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에요. 사실 2번과 3번은 같은 얘기다, 다른 얘기다? 같은 얘기예요. 가로로 가냐, 세로로 가냐의 문제지. 같은 얘기다. 되겠죠?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개념 보도록 하자. 요번에는요,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가요, 음수라는 얘기는 속도 V가요, 감소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속도 V가 감소 상태에 있다는 얘기고요. 가속도 A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속도 V가 증가 상태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속도 A가 0이라는 얘기는 뭐야? 등속도 운동이라고 너희 들어봤니? 속도가 변하지 않는 운동이지. 갔는데 똑같이 가는 거야. 이게 가속도가 0인 경우예요. 속도가 똑같은 경우. 근데 선생님이 봐.
이렇게 가는 게 뭐야? 가속도가 막 0보다 큰 경우예요. 혹은 봅니다. 이렇게 가는 게 뭐야? 가속도가 음수인 경우예요. 이거 되게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과학에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과학 물리에도 나오는 개념이니까 잘 봐두십시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f-x가 0보다 작다. 우리 이거 배웠지? 이거 뭐야? fx는 감소함수라고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네. 예. 자, f-x가 0보다 클 때 우리 fx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증감수라고 부르죠? 같은 맥락이에요. 단지 활용이 됐을 뿐이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줄여야겠구나. 슉슉슉슉. 아, 들어갔나? 아니요. 에이, 예. 들어갔어요. 한 번 더. 이번엔 들어갈 것 같다. 그치? 네. 들어갔나? 못 들어갔나? 이고. 됐어. 예. 이 정도에 만족하자.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부터 이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좌표 X는 이게 바로 뭐예요? 위치지? 맞아? 그래. 위치 X가 주어져 있네. 위치 X는 FT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9T구나. 자, 그런데 점 P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2번 바꾼대요.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꾸는 바로 이 순간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바로 무엇이다?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된다라는 거지. 맞아? 즉 속도가 0인 순간의 시각 t 우리 구해낼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그 t를 구해낸 후에 여기에 대입하면 바로 그 속도를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위치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위치 각각 구해가지고 거리 구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했으므로 나는 속도 V가 필요해. 속도 V는 F-T라고 쓸 수 있으므로 3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야. 그런데 이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T가 필요해요. 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므로 3일 남아 붙여서 T는 뭐 아니면 뭐가 나온다? 1 아니면 3이 나와요. 그럼 오케이, 끝났지. 나는 점 A의 위치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F1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점 B의 위치는 뭐 내 맘대로 F3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이거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T 자리에 1 대입해보자. 1 대입했더니 몇 나와요? 4. 자, T 자리에 3 대입해보자.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96에 54 플러스 93, 27에서 몇 나오니까? 0 나오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몇이다? 4.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1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12페이지요. 되게 중요한 문제다. 어디서 중요하냐면 이게 수학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학에서도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선생님은 사실 이 패턴의 문제를요. 과학에서 공부하면서 사실은 다 배웠던 내용들이야. 근데 이게 또 수학에서도 나와서 좋았었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페이지 위쪽에 나와 있지? 가속도는 몇이다? 양이냐, 음이냐, 증가냐, 감소냐, 바꾸냐, 안 바꾸냐,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냐. 이거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